일반 국민들이 살짝 오해하시는 게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후보니까 검찰공화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검찰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보기엔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일수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검사들의 스폰서 온갖 많았거든요. 그런 걸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곳 여의도에서는 올림픽만큼이나 치열한 불꽃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지금 바로 중계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계 도와주실 해설위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특보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희석 특보님. 네. 뭐 아픈 거 먼저 매 맞고 출발하는 게 좋겠죠? 그러시죠. 네네네. 열정 열차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구두발 논란 사진 한 장으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열차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뭐 다리도 좀 뻐근했었고 하는 과정에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왜 옆에서 그럼 말리지 않았느냐. 아마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런 과정에 이제 사진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할 말이 없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대선판에 이런 사진 가지고 자꾸 논란 되는 게 좀 그래요. 이재명 후보도 뭐 식당에서 흡연한 사진 오늘 또 나오고 했는데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사과와 함께 바로 또 다른 사진을 공격 얘기를 들어갑니다. 했어요. 네. 굳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아마 2014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법 위반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 팀만 있었던 것 같고 다른 팀들은 없었던 것 같고 아마 맞은편에 있는 분들도 뭐 맞담배 피우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이 식의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8년 전의 일이거든요. 8년 전의 일을 갑자기 꺼내가지고 2014년. 그렇죠. 14년 일이죠. 그걸 이제 아마 물타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해명을 보면서도 더 해명의 문제라고 보는 게 그냥 죄송합니다.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뭐 경련이 일어났다. 근데 얼굴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그리고 다리도 꼬고 앉으시고 우리가 보통 지나면 다리를 좀 이렇게 주무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현근택 대표님. 사실 이런 사진 보면 저는 이제 화가 날 줄 알았는데 되게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를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는데? 이상일 의원님이 본인이 올렸잖아요. 이분이 이제 공보 그 전에 경선 때는 공보 단장하던 분이거든요. 또 언론사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솔직히 화 안 났죠? 아니 화날 이유는 없죠. 아니, 그만 좀 키워요.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돼요.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 정치를 꿈꾸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 세상 교체가 더 필요합니다.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국민 내각으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네, 현근택 대변인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 내각, 국민 통합 정부 이게 좀 포인트 같은데 누구를 향한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할 줄 알았으면 이제 타이밍이 조금 어쩌면 안 맞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교체를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비례대표를 늘리고 위성정당 안 만들고 또 어찌 보면 양당제를 좀 혁파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초의원에서 2인 선거구제 같은 거를 좀 없애겠다. 2인 선거구라는 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나눠먹게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제3정당이 들어올 여지가 없거든요. 이거를 3, 4인 선거구로 만들면 뭐 정의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거든요. 당연히 이제 안철수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라든지 김동연 후보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두에 둔다는 게 뭐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단일화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이제 국민의힘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단일화할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다고 보겠지만 사실 이제 단일화가 만약에 예를 들어 무산됐을 때 안철수 후보가 어떤 스타일을 취하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당장 뭐 민주당하고 단일화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는 뭐 심상정 후보, 뭐 김동연 후보 다 들어올 수 있다. 여러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공수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받아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검찰권을 강화한 듯한 그 사법개혁 공약을 내놨거든요. 이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득이 되는 공약이 많습니까? 당연히 득이 되는 공약이죠.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 살짝 오해하시는 게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후보니까 검찰공화국, 네. 검찰을 이용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걱정하시는 네네. 분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발표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검찰의 권한을 강화한다 이게 아니라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네. 검찰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예산 편성과 같은 거 그거 갖게 되면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뺏어오게 되면요.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검찰 수사에 개입하게 하게끔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져요. 지난번 추미애 장관 경우를 봤잖아요. 정치적 따라서, 중립성. 그렇죠. 네. 따라서 대통령이 검찰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네. 그것을 장치로서 우리가 걸고 하겠다. 이런 선언이에요. 알겠습니다. 검찰 중립을 강화하겠다. 제가 보기엔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아,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은요, 4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75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없애겠다 그러면 어찌 보면 문민 통제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산 독자적으로 편성하겠다 그러는데 그럴 거면 그냥 독립하는 게 낫습니다. 검찰부 만들어가지고 검찰 장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뭐하러 뭐 법무부 밑에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 공수처를 거의 폐지하겠다. 네네. 공수처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검사들의 스폰서 온갖 많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봤잖아요. 지난번에 97만 원. 어디 여러 명 먹었는데 쪼개다 보니까 100만 원이 안 되게 어떻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검찰에 대한 수사는 검사 비리에 대한 거는 검찰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 막으려고 공수처 만든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을 다시 살리겠다. 어찌 보면 이제 검찰의 이 권한을 다시 강화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검찰 공화국, 뭐 검찰 독재, 검찰 파쇼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찰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을 갖고 있어요, 독자적으로. 근데 지금 경찰부라는 걸 만들어라 이런 주장 안 하시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원대한 포부를 갖고 큰 기대를 안고 출범을 했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국민적 기대에 어긋나는 정치 네. 편향적인 수사를 했고 야당 의원들 거의 대부분을 통신 사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예를 들어서 검찰, 경찰에서 정보를 이관받아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전속으로 이 정보를 깔아뭉갤 경우 그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검경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하자, 견제를 하자는 얘기예요. 네. 사실상 이제 수사권을 복귀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6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잖아요.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는데 보안 수사를 뭐 3번씩 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겠다. 이견은 사실상 검경 수사권 그 조정해 놓은 거를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우리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그게 큰 틀이거든요. 네. 그거를 다시 이제 과거로 돌리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